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1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아래쪽에 여러 개 시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이제 각각의 시트들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표 1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 1번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A4번부터 시작해서 G15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A4번이다 그러면 C0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액의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 영역에서 우리 제품 번호가 있대요. 그 제품 번호의 첫 문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제품 번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C02다. 뭐 201이다. C02 뭐 D02 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런 제품 번호에서 첫 번째 이제 문자가 C 또는 D로 시작하거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를 이제 꺼내 와야 돼요. 그 꺼내 온 게 C랑 똑같아, D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 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C랑 똑같아, D랑 똑같아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금액이라는 필드가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금액의 이제 평균 이상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밑줄은 이제 이중실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액을 봤을 때 금액들만 각각의 이제 제품마다 금액들만 쭉쭉쭉 써져 있지 금액의 평균값은 따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건이 C랑 똑같은 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D랑 똑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이상인 그 행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 또는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D로 시작하거나 하거나로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하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A4번부터 G의 15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15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요 조건부 서식 이제 클릭 한번 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새 규칙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걸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세 개를 쓸 건데 그 세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싹 다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서 써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제품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 꺼내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꺼내온 그 글자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C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C랑 똑같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C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이제 제품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레프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A의 4번 셀을 땅 하고 찍어주고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뭐랑 똑같냐? 우리 D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금액을 가지고 있다. 이 금액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제 평균이요. 평균값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의 전체 평균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세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오화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쓴 이런 셀 주소요. 셀 주소를 우리가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에버리지에서 쓴 이 전체 금액의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교하고자 하는 그 셀 주소요. A의 4번 셀을 가지고 A의 4번 셀을 가지고 G의 4번 셀을 가지고 각각 이제 데이터들을 C랑 똑같아 D랑 똑같아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본 이 주소들만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식 작성하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식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뜨면 그때 이제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중 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자가 이제 C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C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D랑 똑같으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서식이 쭉쭉쭉 적용이 된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제품 번호만 봤을 때는 2로 시작하는데도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 금액의 평균값 이상인가 봐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우리 C랑 똑같아. 왼쪽에서 이제 하나 꺼내온 게 D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조건들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금액이죠. 금액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 세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그랬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표 2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2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세 개의 지시사항이 있죠. 자, 첫 번째 거부터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A의 22번에서 H의 31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의 22번이다. 그러면 요 이름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H의 3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이제 최소 점수, 최고 점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범위로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해서 이 영역에서 총점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총점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F열에 들어있죠. 이 총점이 총점 평균보다 크고 그리고 문서작성이 있대요. 문서작성이 지금 이곳에 D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문서작성 평균보다 큰 그 자료들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이 문서작성과 총점에 대한 그런 평균값이 없어요. 평균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구한 그 평균보다 총점이 크냐 문서작성이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총점이 총점 평균보다 크고 문서작성이 문서작성 평균보다 큰 자료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해서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38에서 A의 39번 그 영역에 알맞게 이제 입력하고 결과 셀은 우리 A의 42번 그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단은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A의 38에서 A의 39번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수식으로 이제 작성할 때는 조건의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그냥 쓰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직접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작성할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점이요. 이 총점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점에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크다라는 요 기호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 총점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점의 평균값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F4번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문서 작성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이 문서 작성 점수가 크냐? 뭐보다 크냐?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우리가 또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평균값을 쭉쭉쭉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문서 작성의 평균값을 구할 때도 지금 요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서 작성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 두 개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true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따로 뭔가 제목 같은 거는 우리가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 바로 들어가자고요. 고급 필터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범위를 이제 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최소 점수다, 최고 점수다 얘네들까지 범위가 싹 다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해서 A의 2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H의 31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고급이라고 있죠. 요 고급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그거 이제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요거 찍어서 목록 범위 이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된 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이제 조건 작성한 거 요 두 칸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이제 A의 42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42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5명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준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총점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 문서 작성이요. 문서 작성 그 점수가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랑 통합 문서 보기 그거를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총 4개 이제 지상이 있죠.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2의 5번에서 F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2의 5번이다. 그러면 2의 5번이 지금 매출 이익의 첫 번째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F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셀 잠금 그리고 수익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해당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맨 오른쪽 끝에 우리 보호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금하고 숨김 이 두 가지 모두 다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도형의 이제 텍스트 잠금을 해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 이제 작성된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맨 밑에 도형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도형 서식상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크기 및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크기 및 속성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속성이요. 속성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개체, 인쇄다, 뭐 잠금이다, 텍스트 잠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이제 텍스트 잠금은 해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텍스트 잠금 여기에 이제 체크된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잠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그 도형 있죠. 그 도형의 이제 크기가 됐든 위치가 됐든 그런 게 이제 변경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잠금이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잠금이라는 거는 선택한 그 도형 안에 이제 텍스트 글씨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글씨가 선택이 되거나 수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보호해주는 게 우리 텍스트 잠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도형서 시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트 보호하러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시트 보호를 할 때는 우리가 검토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죠. 검토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변경 내용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트 보호요. 시트 보호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시트 보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잠김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그런 셀의 선택은 허용을 해주래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본값으로 허용할 내용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별도로 이제 지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여기다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시트 보호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 형식을 이제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 보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통합문서 보기하고 여기 있고요. 그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 아이콘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 요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B의 1에서 F의 11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곳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B의 1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의 11번이다. 그럼 요만큼이죠. 그러면 A열은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행번호가 써져 있는 곳, 그 바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파란색 이제 선이 들어가 있죠. 이 조정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좌우 화살표 모양 마우스 포인터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A열을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만 이제 1페이지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번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1, 2, 3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